병원 복도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42살 최은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을 때 나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가질 수 없다고 들었던 아이가 내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최은혜, 42살입니다. 1983년생으로 경상북도 영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3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이준호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고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평범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조급해하지 마.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은혜야,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조바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2년 차 우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남편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 쪽이 의사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천적으로 난소 기능이 약하고 자궁 내막도 얇습니다. 자연 임신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가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탓이었습니다. 내 몸이 문제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란 촉진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한 줄, 매번 한 줄만 나왔습니다. 이번 달은 될 거야. 다음 달엔 꼭 될 거야. 희망과 절망을 반복했습니다. 3년 차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모두 실패였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몸은 약에 찌들었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댁의 눈치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혜야, 시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대?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우리 준호 혼자 아들인데 손주를 봐야지. 명절 때마다 집안 행사 때마다 들려오는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나를 감싸줬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은혜야, 우리 시험관 시술 한번 해볼까? 준호야, 그건 너무 힘들어. 몸도 마음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결혼 4년 차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온몸이 붓고 난자 채취 수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정란을 이식하고 2주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엔 되게 해주세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착상 실패, 병원에서 나오는 길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 차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줄었고 잠자리도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배란일이야. 응, 알았어.
사랑이 아니라 임신을 위한 행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었던 눈빛이 이젠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야, 우리 이제 그만할까? 뭘 그만해? 아이, 갖는 거. 이제 그만 포기하자. 포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준호야, 조금만 더 해보자. 제발. 은혜야, 나도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남편도 지쳐 있었습니다. 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6년 차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놔줘야겠다고. 명절 때 본 작은 조카의 모습이 남편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촌, 놀아줘. 그래, 우리 예쁜이. 삼촌이랑 놀자. 남편이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나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걸. 준호야, 우리 이혼하자. 어느 날 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아빠가 못 되잖아. 너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해. 은혜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6년 동안 생각했어.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은혜야, 제발 내 부탁 들어줘. 이혼해줘.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은혜야. 아니야, 내가 미안해. 가을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이혼했습니다. 조정 이혼이었고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십니까? 네.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혼이 성립됩니다. 6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혜야, 행복해. 너도 행복해, 준호야.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 이혼 후 나는 혼자였습니다. 원룸을 얻어 이사했고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영주시 생활관리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 은혜 씨, 와줘서 고마워요. 혼자 있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더 고마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하고 2년쯤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담당 어르신 명단을 받았습니다. 김태수, 71세, 독거, 영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 거주. 그날 오후 나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산 아래 단층집. 대문을 두드리자 이른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나왔습니다. 키는 큰 편이었고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시에서 파견 나온 생활관리사 최은혜라고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근데 나는 괜찮은데요. 어르신은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들러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어르신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집안은 예상외로 깨끗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집은 대부분 어지럽거나 먼지가 많은데 이 집은 달랐습니다. 마루는 윤이 났고 부엌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집이 정말 깨끗하시네요. 혼자 사시는데 대단하세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요. 청소라도 해야 시간이 가더라고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김치, 반찬, 우유, 과일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요리도 하세요? 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옆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아내분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눈빛엔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감나무 2그루가 서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당도 예쁘게 가꾸셨네요. 할 게 없으니까요. 외롭진 않으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외롭죠. 사람이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나도 외로웠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으니까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들, 딸 둘 다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전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고. 그러시구나.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1시간쯤 머물다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김태수 어르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깨끗한 집, 정돈된 마당, 그리고 쓸쓸한 눈빛. 나와 비슷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 한 달 후, 나는 다시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어르신이 보리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어르신.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텃밭 이야기, 마을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은혜 씨는 이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몇 년 됐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근데 어르신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도 혼자 사세요?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가족은요? 이혼했어요. 몇 년 전에.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매달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업무였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르신을 만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은혜 씨, 이간 맛있어요. 가져가세요.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가 딴 거예요. 올해 유난히 잘 열렸어요.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나는 어르신이 웃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냥 어르신을 대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나는 헷갈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단풍이 들고 날씨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특별한 날, 내 인생이 바뀐 날. 그날은 내 이혼 확정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날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년 이날만 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 댁으로 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문을 열었을 때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머,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아, 점심 준비 좀 했어요. 같이 드시죠. 네. 어르신이 직접 하신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에는 갈비찜과 해물탕, 그리고 각종 밑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매번 와주시는데 한 번쯤은 제대로 대접해야죠. 자, 앉으세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나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갈비찜을 한 점 먹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준 게 너무 오래간만이어서였습니다. 맛있어요, 어르신.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깊게. 식사를 마칠 무렵 나는 갑자기 울적해졌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어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좀 오래 있어도 될까요? 사실 오늘 할 일이 없어서.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얼마든지 계세요. 나야 시간 많으니까.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해질녘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을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어르신이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보일러가 켜져 있어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혜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어르신, 제가 오늘 좀 이상하죠? 죄송해요. 사실 오늘이 저한테는 씁쓸한 날이에요. 씁쓸한 날이요? 왜요? 네, 정확히는 이혼한 날이에요. 몇 년 전 오늘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32살에 결혼했어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이야기, 아이가 안 생긴 이야기, 6년간의 불임 치료, 시댁의 압박, 남편의 변화, 그리고 이혼,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했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을 놔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이 손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르신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 혼자 마음에 담아두면 더 힘들잖아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나는 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어르신, 사모님이랑 오래 사셨죠? 오래 살았죠. 30년 넘게. 부러워요. 30년이나. 사모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럼요. 매일 밤 보고 싶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혜 씨, 술 한잔 하시겠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술이요? 저 잘 못 마시는데요. 오늘은 한잔 하시죠. 기분 전환도 되고. 제가 직접 담근 인삼주가 있어요. 어르신이 안방에서 투명한 병을 가져오셨습니다. 호박색의 인삼주였습니다. 이게 인삼주예요? 몇 년 전에 담갔어요. 오늘 같은 날 마시려고 아껴뒀습니다. 어르신이 작은 잔에 술을 따라주셨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르신, 저 진짜 술 못 마셔요. 괜찮아요. 한 잔만 하시죠. 나는 잔을 받았습니다. 어르신과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첫 잔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술이 달콤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 잔 더 마셔도 돼요? 그럼요. 두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술이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과 나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그리움 이야기. 어르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매일 밤이 외로워요. 저도요. 저도 매일 밤이 외로워요. 나는 울먹였습니다.
왜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사는 걸까요? 어르신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 따뜻한 손. 은혜 씨, 울지 마세요. 어르신. 나는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으로. 어르신도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습니다.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다른 감정. 그 순간 어르신이 나를 안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품에 안긴 게 얼마만인지. 어르신, 저 오늘 집에 안 가도 돼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여기서 주무시다 가세요. 어르신도 외로우시죠? 그럼요. 저도 외로워요. 알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아는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술 때문이었을까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어르신이 내 옷을 벗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은혜 씨, 괜찮아요, 어르신. 나도 떨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르신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른한 살의 몸이었지만 그날 밤 어르신은 충분히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은혜 씨, 괜찮아요? 네, 좋아요. 어르신이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어르신을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외롭지 않은 이 순간이, 따뜻한 이 순간이.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르신의 숨소리, 내 신음,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어르신, 은혜야. 어느 순간 어르신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댓말이 아니라 그냥 내 이름을. 좋아요, 어르신.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벽녘이 되어서야 우리는 잠들었습니다. 어르신의 품에 안긴 채로.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자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이른한 살. 나는 42살, 29살 차이. 이게 맞는 걸까요? 어젯밤 일이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어르신이 눈을 뜨셨습니다. 은혜 씨, 어르신 주무셨어요? 네. 어젯밤 일이 기억나세요? 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돼요?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어르신은요? 나도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르신이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있어요, 어르신.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르신, 제가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언제든 오세요. 그럼 다음 주엔 제가 요리해 올게요. 고마워요, 은혜 씨.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르신이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설렘일까요? 42살에 다시 느껴보는 설렘.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 댁을 찾아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생활관리사 업무였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업무가 아니라는 걸.
겨울이 왔습니다. 나는 김치찌개를 끓여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만든 김치찌개예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맛있을 거예요. 은혜 씨가 만든 건 뭐든 맛있어요.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보다 덜 서툴렀고 더 편안했습니다. 은혜 씨, 나한테 마음이 있어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네, 있어요. 나도 있어요. 어르신이 나를 꼭 안았습니다. 42살에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29살 연상의 어르신과.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이상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어르신을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응, 여보. 어르신도 나를 여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71살과 42살의 여보. 우리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보, 저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아요. 나도 그래요. 은혜 씨 오는 날만 기다려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 안 돼요? 나이 차이도 많고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어르신 댁 마당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요? 네, 오래간만에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큰 눈사람 하나, 작은 눈사람 하나. 이거 우리 같네요.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어르신도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눈사람을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밸런타인데이가 왔습니다. 나는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주세요. 뭐예요? 초콜릿이요. 밸런타인데이잖아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 초콜릿을 주다니. 늙은이 아니에요. 제 남자예요. 나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은혜 씨. 나도 선물이 있어요. 어르신이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하트 모양의 은목걸이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은혜 씨한테 주려고 샀어요. 받아주세요. 여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 받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물 받은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예쁘세요. 어르신이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셨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날 밤 우리는 더욱 깊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목걸이를 단 채로 어르신의 손길이, 입맞춤이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은혜야. 어르신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여보.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게 저도 사랑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생리가 늦어지는 거였습니다. 원래 규칙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잖아. 의사가 그랬잖아. 5% 미만이라고.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생리가 없었습니다. 속이 미식거렸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어느 날 나는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테스트기에 소변을 묻히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줄만 나와라. 아니야, 제발 두 줄이 나와라. 어느 게 맞는 건지 나도 모르겠었습니다. 테스트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줄, 선명한 두 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나는 임신했습니다. 평생 가질 수 없다고 들었던 아이가 5% 미만의 확률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르신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71살에 아이가 생겼다고? 이게 맞는 걸까?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르신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아이니까요. 며칠 후 나는 테스트기를 가방에 넣고 어르신 댁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열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은혜야 왔어요?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여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은데. 여보,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앉아요. 우리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르신이 테스트기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임신이요? 네. 생리가 한참 안 나와서 검사해 봤는데 두 줄이 나왔어요. 어르신은 말없이 테스트기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어르신이 뭐라고 하실까? 화를 내실까? 부담스러워 하실까? 병원은 가봤어요? 아직이요.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더라고요. 그럼 같이 가요. 지금 당장. 네. 어르신의 반응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우리는 읍내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임신 맞습니다. 지금 약 7주 정도 되셨네요. 의사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아기예요. 보이시죠? 심장이 뛰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작은 점이 깜빡거렸습니다. 내 아기. 정말 내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모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한데 건강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뭘 어떡해요? 저 지금 임신을 했잖아요. 여보 아이를. 그게 문제예요? 문제죠. 여보는 71살이시고 저는 42살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혜야, 나랑 결혼해요. 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자고요. 아이도 생겼으니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요. 여보, 정말이요? 당연하죠. 나는 진심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혼했고요. 근데 지금 임신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요. 나랑 평생 같이 살아요. 네, 여보. 저도 좋아요. 나는 어르신을 꼭 안았습니다. 71살 어르신과의 결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행복했습니다. 내 뱃속에 아기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미국에 있는 자녀분들에게 화상 통화를 하셨습니다. 나는 옆에서 긴장한 채 지켜봤습니다. 내가 재혼하려고 한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속 아들분과 딸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생겼어. 네, 임신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체 누구세요? 생활관리사로 일하는 사람이야. 이름은 최은혜, 42살이고. 42살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아들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통화가 끝났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애들이 이해해줬어요. 제가 여보 자녀분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르신이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영주 읍내에 사셨습니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재혼하려고요. 뭐? 재혼?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했어요. 임신? 은혜야, 내가 임신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가 누군데?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나는 어르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김태수 씨예요. 71살이시고. 71살? 부모님이 동시에 놀라셨습니다. 은혜야, 너 정신이 있니? 71살이라고? 네, 알아요. 근데 저 이분을 사랑해요. 나이 차이가 29살이나 나잖아. 알아요. 근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한참을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발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은혜야,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로. 알았어. 내가 행복하다면. 부모님은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읍내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내가 임신 중이라 몸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2살에 다시 결혼하다니. 여보, 이제 우리 진짜 부부네요. 그래요.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네, 여보. 나는 생활관리사 일을 그만두고 어르신 댁으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라고 불러야겠죠. 내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책, 그리고 소중한 물건 몇 가지. 이게 다예요, 여보.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함께 방을 정리했습니다. 내 옷을 걸고 아기 옷을 넣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아기 성별 알고 싶어요? 당신이 알고 싶으면 알아봐요. 저는 모르고 싶어요. 태어나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모르고 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배가 불러 오래 앉아있기 힘들었지만 어르신을 도왔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이것밖에 못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우리는 함께 고추 모종을 심고 상추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이 채소들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여보, 저 정말 기대돼요. 엄마가 된다는 게 잘 될 거예요. 여보도 기대되세요? 그럼요. 내 자식이잖아요.
어르신의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71살에 다시 아빠가 되시는 분, 나의 남편.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르신이 내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힘든 거지. 그래도 괜찮아요. 아기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걷기도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저 곧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기지 않아요. 평생 가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기적이에요. 여보가 제게 기적을 주셨어요. 나도 당신한테 기적을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내 배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어머, 여보 느껴져요? 아기가 움직여요. 응, 느껴져요. 우리 아기가 인사하나 봐요. 그러게요. 안녕, 아가야. 나는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저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요. 곧 만날 수 있어요. 네. 어르신이 밤새 내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등을 쓸어주시고 물을 떠다 주시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연한 거예요. 3부. 어느 가을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배가 아파요. 진통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병원 가요. 빨리.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여보, 무서워요. 잘 될 거예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나아요. 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를 만나야 하니까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딸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아기 보시겠어요? 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내 딸. 우리 서준이. 나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늦게 만나서 미안해.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기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은혜야, 고생 많았어요. 여보, 우리 딸 봤어요? 응, 예쁘더라고요. 당신 닮았어요. 저는 여보 닮았으면 좋겠는데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요. 어르신이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은혜야. 제가 더 고마워요, 여보. 우리 서준이 잘 키우자. 네.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기를 안고 대문을 열었을 때 감나무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서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나는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작은 요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 준비하셨어요? 며칠 전에 장만했어요. 고마워요.
나는 아기를 요람에 눕혔습니다.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혼자였어요. 외롭고 쓸쓸했죠. 나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족이 생겼어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아기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기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일어나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서준이 일어났네. 배고프지?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열심히 젖을 빨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귀엽죠?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71살과 42살의 가족. 늦었지만 소중한 가족. 여보, 앞으로 잘 살아요. 그럼요. 우리 서준이 예쁘게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요. 네, 여보. 며칠 후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야, 우리 외손녀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요. 나는 아기를 안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 예쁘네. 은혜 닮았어. 어머니가 아기를 안으셨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그래, 알아. 엄마도 기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 보니까 잘한 것 같아. 이 집 어르신이 널 정말 아끼시는 게 보여. 네, 엄마. 저 정말 사랑받고 있어요. 그럼 됐다.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도 아기를 안아보셨습니다. 우리 외손녀 건강하게만 자라라. 네, 아빠. 가족들의 축복.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목을 가누고 미소를 짓고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서준이 웃어요. 정말? 네, 봐요. 웃잖아요.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 우리 딸 천재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딸은 천재예요. 우리는 아기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기는 조금 더 컸습니다. 여보, 우리 서준이 목을 가눠요. 대단한데요? 우리 딸 진짜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도 좋아요. 건강하게 크는 게. 그렇죠. 우리는 아기의 성장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나중에 서준이가 크면 보여줘야죠. 그래야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기는 더 많이 자랐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아기는 이제 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기 시작했고 옹알이를 했고 곧 걸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서준이 기어요. 어디 봐요? 아기가 방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우리 딸 대단한데요? 그러게요. 빨리 크네요. 그리고 어제 아기의 첫 돌잔치를 했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 몇 분이 오셨습니다. 서준아, 돌 축하해. 아기는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어머, 의사 되려나 봐요.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는 웃으며 아기를 축하했습니다. 건강하게 1년을 보낸 우리 딸. 여보, 믿어져요? 우리 딸이 벌써 돌이에요. 빨리 컸죠? 네. 너무 빨라요. 앞으로도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아기의 돌잔치가 끝나고 나는 잠시 마당에 나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야. 전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너도 행복하길 바랄게. 나는 마음속으로 전 남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앞만 보고 갈 거예요. 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노래 불러줄게. 어르신이 자장가를 부르셨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2살 아빠, 43살 엄마, 그리고 우리의 딸.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족. 여보, 제가 할게요. 여보는 좀 쉬세요. 괜찮아요. 내가 안고 싶어요. 여보, 은혜야, 고마워요. 나한테 이런 기쁨을 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젯밤 아기를 재우고 나서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서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엄마라고 들렸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평생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말.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72살 남편과 1살 딸과 함께.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족.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서로 사랑하며 딸을 잘 키우며.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인생이다. 그리고 이번엔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것이다.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 어르신이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요람에는 서준이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가족, 소중한 내 가족. 잘 자요, 여보. 나는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42살의 71살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자. 평생 가질 수 없다고 들었던 아이를 기적처럼 낳은 여자. 그녀의 이름은 최은혜. 그리고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고,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서준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르신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함께 나이 들어가며. 하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42살에 다시 찾은 사랑 이야기. 평생 불가능하다고 들었던 기적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